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병원 가보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감기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료를 받기조차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2016년 이후로 가장 큰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는 질병관리청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조상현 과장님과 함께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질병들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청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조상현 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 질병관리청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질병관리청에서도 경북권 질병대응센터가 따로 있나 보네요. 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중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서 2020년 9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구성되어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대구 경북의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현장 사무소로서 해당 권역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도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이라서 이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유행하는지 매주 단위의 표본 감시를 시행합니다. 네. 의뢰 환자 1000명 중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그 단위인데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최근 10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5년 1주차 의뢰 환자 1,000명당 99.8명, 약 100명 중에 1명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네. 표본 감시가 시작된 2016년 이후로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1,000명당 대구는 108.9명, 경북은 96.6명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다행히도 어제 발표에 따르면 25년 2주차에는 그 수치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걸렸고요. 김소연 아나운서 걸렸고 저희 FD 친구도 걸렸고 주변에 감기 환자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사실 더 높은 것 같은데 겨울만 되면 사실 이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유독 더 이렇게 유행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요즘처럼 기온이 낮고 건조한 환경에서 전파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고요. 올해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습관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 감수성이 현재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유형이 H1N1과 H3N2형의 두 가지 형인데요. 둘 다 A형 독감이긴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인 만큼 한 사람이 2번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네. 유행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인지 뭐 제 주변에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 이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흔히 이 독감에 걸렸다고 하면 증상 중에 하나가 뭐 호흡기, 열도 나고 기침, 가래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번 독감은 근육통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방 접종을 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면 독감이 안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덜 걸리는 건가요? 예방 접종을 하면 독감에 안 걸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방 및 중증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접종하고 있는 백신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중환응 형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80.5%가 접종을 받으셨고 13세 이하는 67.8% 접종했습니다. 이번에 환자 조사를 했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35.1명, 네. 13세 이하 어린이는 114.5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적은 것을 보면 백신 접종이 호흡기 감염 예방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어르신, 임신부,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예방 접종을 맞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또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하루빨리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걸릴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만 걸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요. 꼭 백신 예방접종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무료인 대상자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4, 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출생자와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접종 기간의 인플루엔자 백신 소진 여부를 따라서 자칫 헛걸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방문 전 예방 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접종 받으시고자 하시는 기관의 유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떤 질병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겨울철에는요, 독감도 유행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질병들이 같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호흡기 질환이 많이 또 걸리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네, 맞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영아의 경우에는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서 감염 1에서 3일 이후에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됩니다. 네. 다만 일부 영유아, 면역 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 유독 잘 걸리는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라이브 오늘에서도 매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예, 노로바이러스잖아요. 정답입니다. 예. 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인 3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인데요. 네.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 아까 말씀하셨던 생굴 같은 어패류 등을 날것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에서 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사람에 따라서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누나 소독제로 손 소독 잘 해주시고 네. 음식물 충분히 끓여 드시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우려는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가정 내 발생하신다면 가정 내 격리와 환자가 사용한 물품에 대한 소독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감염병은 뭐 사시사철 다 유의를 해야겠지만 특히나 겨울철에는 조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겨울철에 조심해야 될 감염병으로는 세포융합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감염병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에 특히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4주간 RSV 입원 환자 중 0에서 6세 영유아 연령층에서 전체의 77.4%가 확인되고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도 표본 감시 신고 환자 중 영유아 연령층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바이러스 질환 모두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많다 보니 개인위생 관리에 취약하고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 연령층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겨울철에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나 영유아,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중증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이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겨울방을 맞아서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해외에서도 주의해야 될 그런 감염병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유럽, 미국, 아시아 등 북반구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중국발 뉴스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HMPV가 증가하고 있음을 들어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흔한 바이러스고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5세 이하의 소아의 호흡기 감염증 환자 중 2에서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년 수준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네. 중국의 경우 14세 미만의 연령대,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되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확인된 만큼
해외여행 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새삼 또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뭐 즐겁게 여행 다녀오고 났는데 감염병에 걸리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해외여행 시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홍역은 백신 접종을 하셨다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계획 시에 홍역 예방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출국 4에서 6주 전 4주 간격으로 이에 맞는 홍역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 등을 방문하실 때에는 모기맥의 감염병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기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여행 중 모기 물림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혹시라도 여행 후에 입국 시에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Q코드를 이용해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국립검역소 검역관이 확인 후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상현 과장님과 함께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질병 그리고 해외에서 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예절 실천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환기하기를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인플루엔자로 증상이 심할 때는 출근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당분간 실내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참여는 자제하신다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경북권 질병대응센터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국내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예방 수칙들 잘 지키셔서 올겨울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질병관리청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조상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